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5월의 시험본 인사 2급 실기 문제죠.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문제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등록 내역 중에 맞는 거 찾아보라 했습니다. 맞지 않는 거. 자, 기초정보관리의 사원 등록 한번 볼까요?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원 등록 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보고요. 관리 3100 되어 있는 거 지워주시고 조회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러 명이 나올 텐데 여기서 지금 사용자라 했기 때문에 사용자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조회 권한은 회사이다 한번 볼까요? 회사 맞고요. 그 다음에 입사일은 2002년 12월 1일이고 소속은 관리부다. 맞습니다.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네요. 수정이 아닙니다. 답은 3번.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부서 등록을 확인하라는 얘기죠. 인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생산은 기초정보관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인사는 거의 회사 등록 정보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죠. 여기서 인사 2급 인천지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인사 2급 인천지점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하나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경리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이다. 자, 볼까요? 경리부는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맞습니다. 관리부에 속한 부서 중에 사용하지 않는 부서, 관리부분 3개 중에서 또 있네요. 관리부분 인천지점도 있고, 여기 관리부분 또 있죠. 보니까 그래도 하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번도 맞는 집은 8100번 관리부는 현재 사용하는 부서이며, 그죠? 사용하는 부서이며 1000번 관리부분에 속해 있다. 아니죠. 6000번입니다. 6000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봐주시면 되고, 3번 문제. 당 회사의 사용자 권한 설정이 인사급여 관리에 대한 모듈의 이현우 사원의 사원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자, 그러면 사용자 권한 설정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에 이현우 사원의 인사를 갖다가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죠. 급여관리 메뉴에 속한 메뉴, 급여관리 메뉴 여기 있죠. 급여관리 메뉴에 속한 메뉴에서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출력이 가능하다. 아니죠. 지금 연간 급여 현황을 보니까 연간 급여 현황은 출력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네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바로 답 찾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전체를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답만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답 체크하면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당 회사는 2025년 5월 주임 직급의 호봉을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인사급여 관리에 가서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갑니다. 자, 주임 직급이래요. 주임 직급이고요. 밑에다가 2025년 5월로 엔터 치고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시작 연원일을 입력하면 종료는 자동 입력되죠. 자, 여기다가 일괄 등록해 보겠습니다. 초기치 270만원, 자, 증가액 7만원, 직급수당 14만원, 그 다음에 5만원입니다. 적용 눌러서 체크했고요. 자, 이러고 나서 바로 또 일괄 인상 들어가시면 되겠죠. 정률 4.2%, 기본급 4.2%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률 적용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괄 인상 다시 들어가서 정액 직급수당은 정액 인상입니다. 5,000원. 그래서 정액 적용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5호봉의 합계액, 그러면 345만 160원. 답은 3번이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아봐라. 인사급여 환경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 환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여기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집계방식은 기속지급 연월이다. 틀리네요. 그죠? 지금은 기속연월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입사자의 경우에는 20일 기준 잡아서 초과 근무 시에는 월화를 지급한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월일이라는 거는 기준일수 이상이면 월급을, 기준일수 이하면 1급을 주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6번 문제입니다. 2025년 기속 지급 기준, 지급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그러면 지급 공제 항목에 들어가시고요. 자, 저는 마감 취소하고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급여의 기본으로 볼게요. 지급으로. 왜냐면 여기에 기본급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기본급은 책정임금의 월급을 기준하는, 그죠? 여기 보시면 계산식에서 F2가 뭡니까? 책정임금의 월급을 기준하는 거네요. 1번은 맞는 지문. 가족수당은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다. 자, 보시면 입퇴사자는 미지급인데 누구만 미지급이에요? 그렇죠. 퇴사자만 미지급이죠. 그러니까 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당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사관리에 인사정보 등록 들어갑니다.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이종현 사원은 직급은 이사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퇴사가 있는 거 보니까 중도정산했네요. 그죠? 1번은 맞는 지문. 노희선 사원은 급여 이체은행은 기업은행인가요? 기업은행 맞고요. 생산직 비과세 총급여 비과세 혜택을 맡고 있습니다. 맞고, 김윤미 사원은 국외소득이 존재하고, 국외소득이 해당이니까 국외소득은 존재하네요. 부녀자 공제 비해당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여기죠. 여러분들 욕한 얘기하는 겁니다. 욕한. 대상이 아니다.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문제. 당에서는 전체 사업장이 994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고요. 교육평가가 우수한 사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교육평가 들어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임직원 역량 교육 994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등급을 확인해야 되겠죠. 등급은 지금 A등급 몇 명? 하나, 2명이고요. 그러면 2 곱하기 20이니까 40만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B등급이죠. 하나, 둘, 셋, 4명입니다. 4명에 10만원이니까 40만원 합치면 80이 되겠네요. 1번. 자, 9번 문제입니다. 당 회사는 인사 2급 회사 분사 사업장이 2025년 1월 기준 재직기간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 중에서 재직기간이 가장 긴 사람, 자, 우리 재직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어디서 보냐? 사원 입퇴사현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원 입퇴사현황 가서 지금 여기서는 인사사업장은 2급의 본사래요. 자, 그리고 2025년 1월 기준이죠. 그러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잡고요. 여기서 뭐 특별한 거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는 퇴사자만 제외하겠다라고 해서 조회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직기간이 가장 긴 사람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가장 긴 사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볼까요? 기준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사람 보시면 이종현 16년 5개월, 재가령서 24년 2개월, 엄현애 16년 1개월, 김용수 그죠? 12년 5개월이어서 24년 2개월짜리 재가령서가 제일 기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당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만 15년 장기 근속자에 대해 근속 연수 현황 들어가고요. 자,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입니다. 체크할 필요 없고요. 기준일은 2025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퇴사자는 제외하고요. 미만일수는 버리고 모든 경력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년 이상이네요. 그러면 4명 그 다음에 6명 3명이니까 9명이죠. 20년 이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4 20 곱하기 9니까 그쵸 220만원이 되나요? 그죠 220만원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당 회사의 2025년 5월 기속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 중에 정용빈 사원의 책정임금이 변경됐대요. 자, 그러면 정용빈 사원의 책정임금을 변경하고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 급여를 계산할 때 과세총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겁니다.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정용빈인가요? 지금 정용빈 여기 있네요. 정용빈 사원의 급여를 갖다가 2025년 5월 25일로 놓고요. 5월로 놓고 얘를 갖다가 이 책정임금을 갖다가 다시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F3 기억나시죠? 컨트롤 F3 눌러서 풀어주시고 연봉이 얼마?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달의 급여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해라 이거죠. 급여관리 가서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가신 다음에 5월에 그죠? 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할 때 정용빈을 갖다가 지금 재선정에 들어가서 사원 정보를 업데이트 한번 해줄게요. 업데이트 해주고요. 전체 대상자의 급여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세총액은 얼마입니까? 과세총액은 여기 나오죠. 40, 458, 980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되니까요.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2번. 당회사는 2025년 5월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기 지급 대상 요건으로 지급 일자를 직접 추가하여 그러면 우선은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에 들어가서 그 급상여일자 등록 체크 못하고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5월에 우선은 특별급여를 선택하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이고요. 분리 직종 및 급여 형태별입니다. 엔터 눌러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특별급여 선택해 주시고 일괄 등록 들어가서 인천지점 사업장을 제외한 이 되니까 본사랑 강원지점이란 얘기죠. 본사랑 강원지점이 모든 직책 및 직급이에요.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가서 이번에는 특별급여 조회 눌러주시고요. 전체 체크하고 급여 계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소득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인데 소득세 총액은 여기 있네요. 65만 9,860원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13번 문제. 당 회사의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 기준으로 토대로 2015년 4월 기준 2013년 7월 1일 신별 사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은 근태 가볼까요? 근태 가서 보니까 4월이네요. 4월 급여 조회 눌러주시고요. 신별이네요. 신별 사원입니다. 저번에 저희 학생이 보니까 여기서 우클릭해서 사원 정보를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시급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클릭해서 사원 정보를 봤거든요. 옛날에 우리 인사정보 등록 가서 보거나 책정임금 현황 가서 봤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888원이다 체크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연장 근무 시간, 심야 근무 시간 체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답은 4번 나오네요. 14번입니다.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기속 지급일 중에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용직 관리 가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에 가시고요.
2025년 5월입니다. 그래서 5월 지급일에다가 매일 지급 체크해 주시고요. 자, 조회를 누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빨매군 거 있죠? 경리부와 자재부라는 걸 체크해 주시고 확인, 급여 형태가 시급이랍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체크가 안 됐대요. 전체 체크, 추가,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들어가셔서 2025년 5월 입력해 주시고요. 매일 지급, 조회, 전체 체크, 일괄 적용 눌러줍니다. 몇 시간 근무? 평일 10시간 근무예요. 01000 평일 10시간 근무하고요. 비과세 혜택은 12,000원입니다. 적용. 자, 한 번 더 갈까요? 일괄 적용 들어가서 이번에는 토요일 2시간입니다. 비과세 혜택 없어요. 조회 눌러주시고요.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는 모두 과세 추가 지급 금액이 없으며 국민연금의 총액은 틀렸죠. 27만 7,650원입니다. 그래서 1번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 없겠네요.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15번 2025년 5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에 아래 보기 기준으로 물리리 사원이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자, 일용직 사원 등록에 가서요. 문리리 사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모두를 부로 바꾸래요. 부로 바꾸고요. 자, 다 부로 바뀌었죠. 자, 그 상태에서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문리리 사원을 바꿔줬고요. 한번 딴 데 찍고 한번 와볼게요. 바뀌었는지 체크. 이게 적용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용직 급여일자 등록 가서 이번에는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죠, 일정기간 지급이죠. 조회 눌러보니까 문리리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가서 이번에 일정기간 지급 체크해 주시고요. 문리리도 앞에 재선정 한번 하겠습니다. 사원 정보가 바뀌었으니까요. 전체 체크하고 일괄 적용 들어가서 평일 10시간,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은 12,000원이네요. 이게 안 맞기도 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다 맞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00400 토요일입니다. 비과세 혜택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실지급액의 합계액은 여기죠. 59079-700. 이번엔 맞았네요. 답은 4번입니다. 16번 당회사의 인사 본사 사업장 기준 2015년 1분기 지급총액 및 공제총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얘는 연간 급여 현황에 한번 가보세요. 연간 급여 현황에 가서 1분기를 물어봤으니까요. 2025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급총액 및 공제총액, 지급 및 공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본사네요. 그리고 사업장이 본사죠. 본사만이니까 본사만 체크해서 조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급 및 공제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123-974-040, 그 다음에 16389-420. 답은 2번이네요. 자, 17번입니다. 당 회사의 전체 사업장 기준 2015년 4월 기속급여에 대한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급여 대장 한번 가보란 얘기죠. 그래서 급여 대장 한번 들어가시고요.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지급일 눌러서 4월 체크해 주시고요. 사업장 전체 사업장이죠. 당회사 사업장이니까. 그 다음에 집계는 근무조별로 보래요. 근무조별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조의 근속수당.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안 보이죠? 근속수당이 뭐니? 그러면 출력 항목을 들어가서 여기다가 전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다 봐야 되니까.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1조의 근속수당 105만원 맞네요. 1조의 사회보험부담금 169만 940원 맞고요. 2조의 건강보험 75만 3,270원 틀렸네요. 답은 3번이다. 18번
부서별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가보실게요. 가서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영업부서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국내 영업부서의 기준으로 급여, 지금 급여로 조회하래요. 급여로 조회하고요. 여기는 부서죠, 부서. 부서구 국내 영업부서 기준입니다. 국내 영업부서 기준으로 조회를 해라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직무발명보상금 이거 한번 쭉 가서 보셔야 되겠죠. 직무발명보상금 135만원 쭉, 그 다음에 쭉 옮겨가서 지급 항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쭉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25,210원인데 틀렸네요. 바로 여기서 3번을 찾아냈습니다. 자, 19번.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 변동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여기서 기준 연월일과 비교 연월일이 있죠. 2025년 04월과 날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체크. 2024년 4월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이래요. 조회 한번 눌러봤을 때 전체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은 따로 안 줬습니다. 전체 급상여 지급 인원의 인원 변동은 22명으로 변동했고요. 기본 금액은 증가했다. 기본 금액은 증가했네요. 그죠? 조금 증가했죠. 1번은 맞는 질문. 자, 강민우 사원의 지급 항목 중에 강민우요. 강민우면 여긴데요. 강민우 사원의 지급 항목 중에 근속수당 항목이 그죠? 5만원 기준 연월이 비교보다 증가했고 소득공제액은 소득세액은 감소했다. 맞네요. 2번 맞고요. 전체 지방소득세 공제는 전체 지방소득세 옆에 가볼까요?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지금 보니까 증가했네요. 그죠? 좀 증가했고요. 고용보험은 변동가 없었다.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었다. 맞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사업자 전체의 사용자 부담금은 변동이 없었고, 자, 지금 차인 지급액 볼까요? 차인 지급액은 증가했네요. 그죠? 차인 지급액은 증가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예, 여기가 되겠네요. 사용자 부담금 다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서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부담금은 변동 없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인사 2급 회사 분사 사업장에서 수당별 지급 공제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 보시고요. 자, 다음 중 2024년 하반기 동안, 그러면 2024년 하반기니까 2024년 7월부터 12월이 되겠죠. 2024년 12월이 됩니다. 12월에 수당 코드하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수당 코드는 뭡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S00 밑에 볼까요? S00 여기 있네요. 국민연금에 회사 본사니까 사업장은 본사 눌러주시고요. 자, 놓고 봤을 때 공제가 가장 많이 된 사람은 김종욱은 135만 8천원, 이종현은 117만 4천원, 엄연애는 89만원, 김용수는 95만원. 김종욱이 제일 많이 공제됐습니다. 답은 1번 하고 봤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요번에 1급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1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행상황신고서라든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서는 약간 환경 설정을 바꾸고 넘어오면 에러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시험 볼 때는 괜찮으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장하고 환경을 설정한 다음에 나갔다 들어와서 푸시든지 아니면은 메뉴를 한번 닫고 여는 식으로 한번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 1급 또 문제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